우리가 봤던 1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진부연이 환생이고, 그리고 진부연은 실력으로서 자기 환생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상태고, 장욱이 의 환생이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소름 돋는 상황이겠는가. 단토가 묻다. 무엇이든 답해보세요. 이게 저한테 하는 자문자답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도 제가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성심성의껏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좀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냥 질문을 먼저 할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배경 설명 들어간 다음에 다시 질문을 살펴보고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낙수와 진부연이 환원된 현재 진부연의 몸에 낙수와 진부연의 혼이 공존하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파트 2에서 낙수가 나오던데 낙수의 몸엔 불에 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런 리뷰어들이 짚은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진부연의 몸에 낙수와 진부연 두 사람의 혼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파트 2에 어떻게 불타 없어진 낙수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가 귀구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한눈에 알아보죠. 네. 환혼인을 알아보는 개예요. 이 개의 주인이 이 선생이라고, 서경 선생의 직계 제자거든요. 심지어 지금 현재 나이가 거의 200살에 가까이 돼. 그러니까 몸은 그렇지가 않은데 실제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은 그런 하하호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능력도 어마어마하죠. 무려 두 번째 환수니까 환수의 경지에 오른 초절정 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지금 이 선생한테 와서 잃은 거야. 우리 집에 환혼인이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 숨어든 환혼인의 정체는 바로 무더기와 장욱이 되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장욱을 특별한 사정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훈련을 시키느냐? 옛날에 자기가 수련하던 그런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수련시키려고 가서 봤더니 뭔가 잘 차려져 있어. 내가 수련할 때는 완전 창고같이 그런 곳이, 그곳이랑 그 창고 같은 시설이랑 비교하면 대궐같이 돼 있는 거야. 집이 지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대궐이긴 한데 약간 과장이 됐긴 했고, 아무튼 사람이 살만한 시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개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보면서 짖기 시작하는 거야. 귀구니까 환혼인인 낙수를 보면서 막 짖는 거예요. 무더기랑 나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호칭을 헷갈리지 않게 무더기를 낙수로 그냥 통일을 할게요. 왜냐면은 나중에 몸이 바뀌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무더기가 낙수니까 제가 낙수라고 하는 거는 무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개를 쫓아내다시피 해서 주인 데리고 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진짜로 주인을 데리고 온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을 하죠. 그래, 내 집에 지금 환혼인이 숨어들었다고. 걔가 이제 살랑살랑 하면서
끄덕이고 이제 지방까지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 기존의 환원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쵸. 기운을 내뿜지도 않고 얼핏 보면은 모르겠어. 원래 환수의 경지에 오르고 후에 나오지만 본인도 환원인이기 때문에 그치. 환원인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와 같이 완전체 환원인 같은 그런 느낌? 그치.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환원인.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근데 기구 덕분에 알게 됐다. 진짜. 뭔가 특이한 느낌만 받으면서 그래도 환원이니까 정리는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술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는 찰나에 특이한 현상이 딱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뭔가 보호막 같은 게 발동이 돼요. 맞아요. 하여튼 기운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귀구도 신기한 듯이 보죠. 지금 귀구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적대감이 없죠. 없죠. 그죠. 우리가 약간 지져야 되는데. 네, 뭐 으르렁대거나 이런 게 이빨에 보이고 이게 없잖아요.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 선생 역시 마찬가지죠. 호, 이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공격을 거둡니다. 그죠.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같은 시각 이 무더기 즉 낙수도 꿈을 꾸는데 이게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혼의 세계거든요. 보통 여기서 환원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세계를 꿈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꿈이 또 무의식의 발현이니까 그렇죠. 이런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냐? 자기 눈앞에 진부연이 이렇게 딱 있거든. 그러니까 이 존재를 보고 왜 눈을 부릅뜨냐면 자기가 처음에 환원을 할 때 의도치 않게 진부연이랑 됐어. 맞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진부연은 눈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환원되고 나서 눈이 보여.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의문점이야. 내가 지금까지 아는 환원술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환원을 했는데 여기에 표시가 없네. 눈에 표시가 있네. 그러니까 이번 환원술은 뭔가 잘 되긴 잘 된 것 같은데 동시에 또 잘못된 것도 같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부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진부연의 혼이 딱 이렇게 나타났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낙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지금 낙수고 같은 정소민이지만 이 존재는 진부연이야.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차마 여기서는 또 대화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표정으로만 뭔가 사연 있는 표정만 내보이면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히트는 이거예요. 진부연의 표정. 이 진부연은 처음에 환원될 때도 그렇고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또 환원될 때 살짝 웃고 있거든요. 미소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을 의도로 했다는 거죠. 이 상황은 내 컨트롤 하에 놓여 있다는 거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왜 펼쳐졌냐?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이 선생이 환원인인 자기의 몸을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진부연이 힘을 사용했잖아. 그 순간에 약간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일부러 자기 존재를 숨기고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힘을 사용하려면 겉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무더기는 특히 잠을 자고 있었잖아. 그치.
무의식끼리 링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건 진부연의 의지랑 상관없이 내 몸을 지키려고 나왔다가 이렇게 링크가 연결돼서 만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럼 이 무더기의 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컨트롤 할 사람이 2명이 됐잖아. 뭐 자동차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기차가 됐든 기장 부기장이 아니라 기장만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차가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니겠어요? 그 기체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무의식에 있던 진부연이 튀어나오면서 이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초점이 없죠. 마치 목류병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목류병 상태가 발현이 된 거예요. 그치. 주체인 영혼이 2개가 돼버렸으니까. 의식에 나와 있는 영혼은 원래는 낙수 1명이었는데 진부연까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세계로 나와버리니까 몸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그런 환혼인을 본, 그런 불완전한 환혼인을 본 이 선생의 반응. 당연히 딱 봐도 눈에 초점도 없고 환혼인이고 불안해 보이니까 안 되겠다. 궁금하긴 하지만 없애야겠다. 그래서 실력을 다시 이 수기를 다시 꺼냅니다. 즉 살기를 다시 내보인 거죠. 그리고 그걸 본 장욱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무더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더기한테 이렇게 뛰어들고, 그런데 장욱은 이렇게 무더기를 지키느라 못 봤지만 무더기한테 다시 보호의 기운, 보호막이 다시 돌죠. 저 보호막이 돈 이유는 이 선생이 수기를 꺼내 보였기 때문이에요. 공격적인 살기를 띈 수기를. 그래서 요거가 이제 보호막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저 보호막을 다시 보니까 이 선생도 뭔가 있는데 저게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게 그 사악한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죠. 요걸 보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접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게 무슨 얘기인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잘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진부연이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거고, 진부연이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또 둘이 같은 몸속에 같이 있다, 이걸 동시에 또 증명을 하나를 해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봅니다. 자, 이번 경우는 이 진무라는 빌런이 있는데 이 진무 밑에 길주라는 일종의 부대장격인 그런 빌런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진무가 이 길주한테 황궁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황국의 환관으로 환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길주를. 근데 길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 임무가 있고 황궁에 침투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없으니까. 넷이잖아요. 그게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 임무를 대체할 사람을 막 찾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넷이 말고 나는 다른 인물로 환혼을 해서 이 진무님을 모시겠다. 그래서 찾아낸 인물이 장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단 장욱이랑 환혼을 하고 장욱의 몸으로 진무님께 충성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장욱을 찾아서 환원수를 전개하려고 막 작전을 펼치던 와중에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욱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답게 스펙도 되게 짱짱해요. 이 드라마 환원에 나오는 4대 가문 중에 하나고, 더불어서 권력이 제일 강한 가문이기도 하고, 지금 이 장욱 가문의 가주가 20년 동안 출타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방불명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욱이 가주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면으로 봤을 때 장욱의 신체를 가지고 장욱의 신분을 가지게 됐을 때 이 진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배경을 얻게 된다. 길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하나의 세간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이 든 거고, 장욱을 노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장욱의 영향력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장욱을 노렸고 기회가 이렇게 온 겁니다. 무더기가 지금 장욱 앞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길주가 환원수를 펼치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한다고 해서 환원술이 발동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환원술이 결국에 발동이 됐고, 지금 됐다. 이제 내가 장욱의 유체를 얻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포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장면인데, 같이 있죠, 중간에. 이 환원술이라는 거는 영혼을 바꾸는 술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영혼을 바꿀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빼내거나 아니면 영혼을 다른 지역, 뭐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유체 이탈이 됐든 다른 지역으로 빼낼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가사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사 상태를 만드는 게 물이고 얼음물을 채워서 거기에 사람을 푹 담그죠. 일종의 그래서 가사 상태를 만들죠. 그런 비슷한 효과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 효과가 뭐냐면 이겁니다. 검은 안개. 저는 이 검은 안개 사람이 그 잠겼을 때 검은 안개가 이 사람을 휩싸이게 했을 때 그 가사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영혼이 유체이탈식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 영혼의 세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검은 안개에 같이 들어갑니다. 즉 무더기, 진부연 또한 환원술에 참여를 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있어. 그러니까 원래 2명이 환원술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3명이 지금 그죠? 환원술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같이 휩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부연은 신력이 상당히 신통한 신력이기 때문에 영혼의 술법인 환원술을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조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도 안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낙수가 환원술을 시전을 했을 때. 같은 맥락으로 이번 환원술에서도 이 환원술 자체를 통제를 해서 장욱을 도와주게 됩니다. 네. 어떻게 도와주냐? 장욱은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에 그쵸. 빠져 있어요. 나 이대로 몸을 뺏기는 건가? 그리고 길주는 신이 났죠. 그쵸. 지금 나 이제 성공이다. 거기다. 내 작전대로. 엄청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길주는 반대로 신이 난 모습이고, 그리고 저 위에 바라보는 저 이제 구멍으로 둘이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환원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엄청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안 돼. 이대로 될 순 없어. 그러고 보면은 저기 길주 입장에서는 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고, 위로 올려다보면서. 그러면서 길주는 헤엄을 막 쳐가지고 오히려 저 공간으로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장욱은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면서 안 빨리 올라가려고, 위에서 뭔가 인력이 잡아 끌면서 막 올라가지만 안 빨리 올라가려고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손목을 탁 잡아서 장욱을 구해주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진부연. 바로 진부연입니다. 즉 여기에 같이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은 안개에 확 휩싸였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정이 가가 이제 진부연이 나타난 거지. 거기서 이제 낙수는 바로 기절해서 그죠.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고 진부연이 이 몸의 통제권 그리고 이 환원술의 통제권을 얻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술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진부연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욱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진부연이 장욱을 구해줬다. 이 사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구해줘도 되는데 구해줬다는 굳이. 거죠. 저는 장욱이기 때문에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진부연에게 장욱이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진부연에게는 장욱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이후에 또 나와요. 진부연이 장욱을 보는 표정에 보면은 나옵니다. 장욱이 진부연을 이렇게 보고 그런데 진부연은 장욱을 이 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웃고 있다는 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장욱이 뭔가 있다는 거야. 자, 그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진부연이 진설란의 환생이고 그리고 진부연은 실력으로서 자기 환생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상태고 장욱이 서경 선생의 환생이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소름 돋는 상황이겠는가. 자기의 옛 연인 그리고 안배가 이 시대에서 또한 활약을 해야 될 그런 안배가 돼 있는 사람이야. 일종의 메시아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장욱이라고 치면은 이 진부연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고 봤을 때. 그러니까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세요. 제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지켜드립니다. 나의 주군이자 나의 사랑이자 이런 남자한테. 그게 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만약에 그걸 가정하고 본다면 이 장면은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 진부연의 행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갑자기 이렇게 진부연이 또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장욱도 조금 심상치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진부연이 진설란인 것 같아요. 동시에 낙수도 진설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텐데 그건 파트 2에서 또 밝혀지겠죠. 가까이서 이렇게 또 웃고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둘 사이도 절대 평범한 사이일 수가 없다. 사실 이 둘은 여기서 처음 보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단 말이지. 뭔가 안배가 돼 있는 것처럼.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뭔가.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거는 지금 얼음돌 아니거든요. 얼음돌 안에서 낙수와 진부연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이 얼음돌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공간에. 낙수의 큰 버전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낙수의 진부연의 큰 버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같이 있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걸 쭉 갖고 와서 쫙 풀었잖아요. 무려 3개나. 저는 이게 드라마 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낙수와 진부연이 환원된 현재 진부연의 몸에 낙수와 진부연의 혼이 공존하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낙수와 진부연의 혼이 같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쵸? 누가 봐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얼핏 힌트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진부연은 그냥 보통의 영혼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신녀도 아닙니다. 진설란의 환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리고 현 시대에는 진설란만큼의 재능이 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의 천재적인 신녀예요. 그런 말은 뭐냐? 영혼술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영혼술의 일종인 환혼술, 당연히 진부연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환혼술은 누가 펼친 거랑 상관없이 환혼술이 펼쳐지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간 이상 그 환혼술의 주관자는 진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런 실력을 가진 신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혼술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나는 이 몸에 남고 저쪽 혼을 끌어당겨 올 수도 있고 둘 다 저쪽 몸으로 옮겨갈 수 있을 수도 있고 환혼술은 펼쳐졌는데 그냥 그대로 스테이 시켜갖고 몸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 근데 웃긴 거는 그 환혼술은 된 거예요. 그 얘가 두 번째인 장욱의 얘거든요. 장욱 몸은 그대로인데 저쪽은 환혼술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길주는 환혼술을 당한 흔적이 자기 몸에 남잖아요. 자기 몸에 나갔다가 자기 몸에 들어왔을 뿐인데 근데도 환혼술의 자국이 남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통제가 가능한 거의 범초월적인 신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부연이 낙수와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답변을 좀 적어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횡설수설이었고 이 적어온 답변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낙수의 환혼술은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네, 무더기의 눈에 남아있는 환혼술 자국이 즉 그 증거죠. 하지만 동시에 낙수와 진부연의 환혼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환혼술이란 본디 쌍방의 혼이 바뀌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더기의 몸 안에는 낙수와 진부연 두 가지 혼이 들어가 있죠. 진부연은 술사가 아닌 신녀입니다. 술사의 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공의 개념이라면 신녀는 영력의 개념입니다. 영혼의 힘을 다루는 거죠. 자, 뿐인가요? 진부연은 진설란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평가를 받는 신녀입니다. 이 방면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란 소리죠. 그리고 환혼술 또한 영혼술의 영역이니 이는 신녀의 영역에 해당하는 술법입니다. 당연히 술법 자체가 진부연의 손 안에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과 낙수의 혼을 바꾸는 환혼술이 펼쳐졌을 때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혼은 지키면서 낙수의 혼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던 거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장욱과 환혼하려고 했던 길주의 환혼술을 통제한 사실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를 쭉 살펴본 거예요. 장욱과 길주의 환혼술이 펼쳐졌던 그 자리에 마침 무더기도 있었고 진부연의 진부연은 영혼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환혼 과정에 당연히 관여할 수가 있었겠죠. 즉
진부연이 환원을 막아줬기 때문에 장욱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부연 입장에서는 예언의 주인공인 제왕성이자 서경선생의 환생일지도 모르는 장욱의 환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겠죠. 자, 그리고 무더기의 몸에 진부연의 혼이 들어있다는 건 위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 진부연의 혼이 무더기의 몸을 지킨, 즉 낙수의 몸을 지킨 일화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구의 반응이나 무더기의 눈에 남아있는 환원술의 흔적 통해서 알 수 있죠. 기구는 처음 무더기를 발견했을 때는 죽일 듯이 쫓았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쫓지도 경계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본래 주인의 혼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환원술에 대한 반응이 덜한 것일 수도 있고 진부연이 환원술의 기운을 적절히 차단하며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선생 일화에서 더욱 주목해봐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생은 처음 무더기를 발견하고 기구의 반응을 통해 그녀가 환원인임을 알게 되죠. 바로 없애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자세한 일화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뭔가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 듯 부자연스럽게 끊어진 시간들, 그 시간 속에 몇몇 장면으로 남겨진 단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생이 무더기를 안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들 사이에. 저는 이때 이 선생과 진부연의 커넥션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둘이 만나서 뭔가를 작당 모의를 하고 뭔가를 계획을 짠다면, 그리고 두 존재가 누군지 확인을 한다면 이 시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때 몇 날 며칠을 머물면서 장욱과 무더기, 즉 낙수가 다 잠든 시각에 진부연과 이 선생이 따로 만나서 서로의 존재, 두 초월적인 존재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모든 작전을 짤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적어왔어요. 저는 이 선생과 진부연의 커넥션이 이때 일어났을 거다 생각한다. 그 오두막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두 신령한 존재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사건들이, 즉 진설란, 서경선생 그 시대 때부터 이어진 사건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을 거다. 그 계획이 얼음돌을 품은 장욱의 부활과 죽음,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낙수의 부활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장욱도 죽었다 부활하잖아요. 이것도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고, 낙수도 어떻게 보면 환원술로 죽었다가 자기 몸으로 돌아오잖아요. 파트 2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환원술로 낙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부활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모든 이런 죽음과 부활이, 두 주인공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이 진부연과 이 선생의 계획 안에서 준비된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왜 죽였다가 부활시켜야 되느냐? 이 둘의 전생의 기억을 깨우기 위해서. 서경 선생의 각성, 그리고 진설란의 각성, 이거를 위해서 둘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자세한 내용은 파트 2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파트 1의 비극이 이 선생과 진부연의 합작 떡밥인 거는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늘 낙수와 장욱을 지켜줬던 진부연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도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이건 저 역시 똑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왜 둘의 합작 떡밥이냐? 1. 진부연이 움직이지 않았다. 2.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한 듯한 이 선생의 마지막 대사. 그것 때문에 분명히 이 둘이 뭔가를 꾸민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선생이 뭔가를 꾸민 것 같다. 요거까지는. 그리고 진부연이 뭔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러 나서지 않은 것 같다. 리뷰에서도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저도 같은 의견인데, 낙수의 몸이 원래 불탔다고 속이고 몰래 빼돌린 거는 이 선생일 것 같다. 저도 이 의견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보존된 이 몸을 통해서 낙수가 부활한 거다. 이 부분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럴듯한 추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낙수의 몸을 빼돌린 게 이 선생이 아니라 경천대호에 빠진 무더기를 구해야 의문의 여자들이 소속된 단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그 여자들도 리뷰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생의 안배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즌2가 돼봐야 정확히는 알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진부연과 낙수, 즉 조영의 혼은 무더기의 몸에 공존하고 있고, 낙수의 본래 몸은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진 거다. 그래서 시즌2에 부활을 한 거다. 요거까지는 일단 팩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보다 첫 번째 질문 끝났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찢어진 게 아닌 것 같아. 뭐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낙수와 진부연이 이렇게 나아진 게 아니고, 낙수도 낙수고 진부연이 그게 되게 진설란일 것 같아. 그냥. 아, 진부연이 진설란일 것 같다. 낙수는 그냥 낙수고. 낙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재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정을 또 해왔어요. 안 그래도 찢어진 상황, 진부연만 진설란인 상황, 낙수만 진설란인 상황, 그걸 다 가정해서 갖고 왔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왜냐면은 진설란의 능력을 진벌씨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낙수보다는 진부연이 더 가깝지 않을까. 진설란에. 그쵸.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근데 개인적으로는 낙수가 진설란이 봐요, 나는. 그러면 더 재밌겠지. 과거랑 인연이 이어져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낙수가 진설란이 좋겠다. 그리고 말한대로 이제 장욱이 이제 서경 선생의 뭐 환생.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재밌겠죠. 그쵸. 재미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요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낙수의 진짜 정체는 뭐냐? 진부연이 낙수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진부연이 진설란의 환생이다 라고만 가정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돼. 안 되는 부분이지. 그치. 낙수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거든. 없어. 맞아. 그리고 그렇게 치면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그치. 없지. 낙수에 뭔가 정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뭘까? 야, 그치. 그리고 뭐야, 둘이 만약에 영혼이 찢어진 거라고 해도 어떻게 찢어졌으며, 그치. 낙수는 뭐고 진설란은 뭐냐, 진부연은 뭐냐 라는 질문이 남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같은 질문이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치. 낙수만 예를 들어 진설라는 환생이면은 그럼 그치. 진부연은 뭐야? 그치, 그거지. 이렇게 질문이 남을 수가 있는 그치. 거죠. 말한 대로 진설란에 가까운 건 진부연인데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치. 진부연이 낙수에게 그치, 집착하는 그치. 이유가 뭐냐? 야. 그럼 낙수가 뭔데 대체? 튜닝이 아니고 뭐냐? 그건 거죠, 이제. 만약에 낙수가 진설란이라면 그럼 진부연은 뭔데? 그래. 왜, 무엇 때문에 구해줬냐? 그게 없는데, 굳이. 대체 얘네 정체가 뭔데? 뭐냐? 그치. 이런 질문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자세하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떡밥을 통해서.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도움이 될. 요거를 알고 보면은 확실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상황. 첫 번째 질문에 핵심적으로 나왔던 그런 상황이랑도 인맥상통한데 이 부분이 낙수가 진부연과 환혼수를 펼치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지금 낙수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갇혀가지고 도망치고 있죠. 막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만 해도 그림자 살수 낙수로서 이름을, 그러니까 악명을 막 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살인하고 도망치고 살인하고 도망치고. 그런데 이때는 살수로서의 임무를 성공하지 못하고 박진을 죽이는 게 임무였는데 박진을 암살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그 박진 세력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송림 그 문화 세력들한테. 그리고 쫓기고 쫓겨서 이 시골 장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캐릭터 보이십니까? 진부연이죠. 예. 저 진부연이랑 여기서 이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딱 띄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기 또래의 여성이랑 몸을 바꿔야겠는데 네. 눈에 딱 띈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장님이야. 넌 탈락. 이렇게 된 거죠. 장님이랑은 그러니까 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보고 버립니다. 이렇게. 내동댕이 친 거죠.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먹잇감. 재면 적당하겠다. 얘를 다짜고짜 납치를 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요. 헛간, 부엌 같은 데로. 그리고 바로 환혼수를 이렇게 펼칩니다. 아까 장욱이 환혼수를 당했을 때랑 비슷한 환경이죠. 그리고 이 영혼의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영혼이 빠져나가요. 지금 이거는 이미 그 검은 안개를 뒤집어 쓰고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지금 밑에 물 같은 데를 보시면은 빠져나온 영혼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먹잇감으로 찜해놓은 그 여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얘가 들어와 있네. 이거 뭐야?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장님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 결국에 이 상황은 뭐예요? 진부연이 만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소리. 의도를 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누고 이 스토리에만 집중해서 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또 황당하게 보는 거예요. 저 장님은 뭐야? 내가 저 장님을 데려오질 않았는데? 라고 황당해 하면서도 환혼술이 발동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환혼이 막 되고 있는 거죠. 그 검은색 안개가 막 하늘에서부터 내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환혼술이 성공을 해서 진부연은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고, 진부연이래. 무더기, 즉 낙수는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고 무더기에 몸을 입고 이 남은 거는 빈 껍데기엔 낙수의 원래 몸, 시체뿐이죠. 확인을 해보니까 환혼했어.
환혼을 했다는 환혼술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이 증거는 뭐냐? 여기를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혼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혼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통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증거가 있으면은 혼이 빠져나왔다는 증거입니다. 혼이 다시 들어갔다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길주도 혼이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길주한테만 여기 있잖아요. 장욱은 애초에 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걔가 그거 혼을 붙들어줬거든요.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여기 그게 표식이 안 남잖아요, 장욱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 표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이 표식을 봤더니 환혼술이 됐어. 그래서 혼이 빠져나간 흔적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던 원래 목표였던 이 여자, 이 여자를 잡아서 봤더니 아니야. 환혼술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환혼을 한 게 아니라는 네. 소리죠. 그 뭔가 환혼술이 실패를 했거나 다른 몸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여자만 여기에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패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죠. 이 속립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혼술이 실패한 모양이다. 헛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이죠.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기억하고 계시죠? 낙수의 진짜 정체는 뭘까? 진부연이 낙수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 또 제가 정리해 온 거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부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1화에 보면 낙수는 무더기로 분하고 있는 진부연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는 진부연과 환혼이 되었죠. 그 말은 낙수와 부딪힌 후 진부연이 낙수를 쫓아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낙수는 무더기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애초에 진부연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누가 장님한테 관심이 있어. 갖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혼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낙수랑 진부연이랑 부딪힌 다음에 진부연이 낙수를 쫓아서 이 현장에 따라왔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같은 현장에 있어야 환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안개에 같이 휩싸여 있어야. 진부연이 잡아온 여자와 환원하려는 순간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즉 이 공간에 3명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 김독자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낙수 같은 고수가 진부연 같은 평민을 놓쳤다고? 그런 평민이 쫓아오고 그런 평민이 끼어드는데? 이게 말이 되나? 충분히 공감되는 의문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당시 낙수는 큰 부상을 입고 환원할 몸을 찾느라 온 정신이 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일개 평민, 그것도 장님에게 신경 쓸 이유도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어지간한 고수면은 레이더에 걸릴 수 있어. 고수가 쫓아오는 거는. 근데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여자애잖아. 그 장님 여자. 걔가 나를 이러면서 쫓아왔어도 레이더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고, 또한 진부연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대편의 정신에 관여하여 손쉽게 본인의 존재감이나 기척을 지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녀니까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지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라면 쫓는 것은 물론 바로 옆에 있어도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기척을 지운 거라면. 네. 그러니까 이건 정신 조작을 통한 일종의 환시니까. 그러니까 실력으로 이 낙수의 이 뇌에 관여를 해가지고 일종의 환시를 걸어서 자기를 인지를 못하게 했다면 충분히 뭐 바로 옆에 있어도 속이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환원 시 환원의 대상자와 피대상자는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만약 그때 맞춰서 진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면 그 타이밍을 맞춰서 부엌으로 들어온 거지. 무방비 상태가 딱 됐을 때 영혼이 빠져나간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진부연은 앞을 못 보는 대신에 사물의 수기를 느낄 수 있죠. 세상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물은 몇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부연은 앞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하죠. 사물마다 각각의 수기가 조금씩 다르고 만약 지문처럼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추적 능력자이자 투시 능력자라고 봐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진부연은 사물의 수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 눈을 가리고 있어도 수기를 통해서 세상을 다 구분하고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는 장님인데 눈 뜬 나보다 더 잘 보는 것 같다고.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수기를 느끼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각 사물, 각 인물마다 수기가 다르다면 다 구분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은 잠깐 부딪힌 낙수의 수기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낙수를 미행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걸 가정해 보면 진부연은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부엌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남죠. 바로 왜? 동기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이 핵심 질문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진부연은 왜 굳이 낙수를 쫓아와서 자신의 몸을 내줬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이 될 수 있지. 혹시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했지. 왜 내줬을까? 그러니까 왜? 접점이 없는데. 심지어 내주겠잖아. 이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 앞과 그 맞는 거지. 찢어졌으면 그게 되는 거지. 영혼이 둘이 찢어졌다면은 성립이 되는 거지. 이 상황이 지금. 일정의 나의 반쪽일 수도 있으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찢어졌다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이 상황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또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찢어졌으면은 충분히 그 찢어진 것만으로도 이유가 되니까. 그렇죠. 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번 해봤다.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댓글로 저의 답변을 듣고 혹은 내가 생각한 그런 것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또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부연은 왜 굳이 따라와서 내 몸을 낙수에게 내줬을까? 이거 자체가 쇼킹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환혼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고 이 몸을 내줌으로써 장욱이랑 엮이고 뭐가 되고 지금 쫙 다 풀린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가 진부에 다 짬판일 수 있어. 처음부터 쫙. 그쵸. 다 볼 수 있을까? 과거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부는 판을 아예 다 짜놓고 다 내다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딱 플레이 세워놓고 딱 한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낙수와 진부연이 환원되기 전에 뭘 했죠? 뭘 했죠? 부딪혔죠. 그쵸? 맞습니다. 서로 부딪혔어요. 만약 이때 진부연이 낙수에게서 운명적인 뭔가를 느꼈다면, 이 딱 부딪혔을 때, 그럼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죠. 물론 그 운명적인 뭔가가 뭔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트 1에서는 밝힌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환원 파트 1은 20회짜리 프롤로그입니다. 아직 본편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수가 어떤 운명을 타고 났는지, 낙수의 전생은 무엇인지, 낙수가 조충의 친딸은 맞는지, 그치, 그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부연은 왜 낙수를 선택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말한 대로 처음부터 진부연이 짠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진부연이 진설란의 환생이다. 그리고 자신의 환생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판은 진설란의 환생인 진부연이 짠판이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낙수에게 뭔가가 있고 자신의 반쪽이든 자신을 돕는 뭔가가 있든 자신이 필요한 뭔가가 있든 낙수가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러니까 그림자 살수 낙수라고 나왔을 때, 아, 내가 찾던 인물이 저기 있구나. 그러면은 성도로 가야겠다, 수도로 가야겠다라고 느꼈을 테고, 당연히 이 진부연도. 그래서 굳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그 시골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고, 근데 왔는데 나는 수기를 느끼고 뭔가 실력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볼 수 있어도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림자 살수 낙수의 얼굴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왜냐면 죽이고 살수 낙수가 있다라는 소문만 무성했지 낙수를 본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치. 낙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막막하던 차에 부딪혔는데 느꼈어. 이 사람이구나. 내가 찾던 낙수가. 그래서 쫓을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가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깡촌서부터 낙수를 인지하고 따라왔을 수 있다. 그래서 낙수를 쫓았고 낙수와 몸을 바꾼 거다. 그러니까 왜 바꿨는지는 몰라도 이 바꾸는 과정까지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